뭐 25년도에도 이미 많이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강남 3구랑 용산은 많이 오를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강 벨트를 주변으로 해서 신축이나 기축이나 정비 사업 가릴 것 없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덧 2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일 것 같아요. 닥부님은 26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상승, 보합, 하락 중에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면 하락의 요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내년도는 보합 내지는 상승이 계속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보합이 되는 요인 자체는 뭐 25년도에도 그랬지만은 정책이 나오면은 시장은 얼어붙었다가 다시 상승이 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보여지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집 가격을 뭐 욕을 많이 먹지만 대책이 없다. 그리고 지방 통합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서울 집값하고 지방의 통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26년도에는 하락이 될 만한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승 내지 정책에 따라서는 보합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주요 지역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에 외곽 지역은 침체하는 극심한 양극화 시장을 보였는데요. 과연 26년도에는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지역이 상승할 것 같으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게, 양극화에서 좀 초양극화된다. 초양극화가 넘어서 요새는 막 일극화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초양극화가 이제 25년의 한 해였다라고 하면은 26년도는 일극화로 갈 수도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뭐 25년도에도 이미 많이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똑같이 저는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은 많이 오를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강 벨트를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뭐 신축이나 기축이나 정비 사업 가릴 것 없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있죠. 뭐 노도강 포함해서, 그리고 뭐 인천 지역, 일산 지역, 뭐 좀 멀리는 파주, 이런 지역들까지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특정 지역만 올랐던 시장은 없어요. 특정 지역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그 온기는 이제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오르지 않은 지역들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셔도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 온기가 지방으로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론도 존재하는데요. 닥부님은 지방도 상승이 예상되시는지, 그렇다면 지방을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울산은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요. 부산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동안 이제 미분양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대구조차도 미분양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전고점 유사하게까지는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지방시장도 광역시를 중심으로는 시세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을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한 21년도 시장에서 지방을 잘못 투자했다가 좀 물려있는 분들이 저도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년도 시장은 내가 물려있는 지역들을 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투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갖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를 잘 하셔서, 제가 뭐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서울권 지역들을 투자로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반포에 위치한 레미안 원베일리가 평당 2억을 찍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지만 시장의 상징성을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혹시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6년을 향해 가고 있는 25년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평당 1억을 찍었던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아크로 리오파크가 평당 1억을 찍었었고, 이어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8월에 입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워낙 강남권에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평당 2억을 빠르게 좀 찍었죠.
찍었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한강변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은 현재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대책이라든가 어떤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 평당 3억을 찍는 시점이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주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항상 이제 주택 가격이 1억을 찍고 2억을 찍고 상징성 있게 좀 3억까지 찍으려고 하면은 신규 대단지가 입주하는 시점에 평당 3억을 찍을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잘 아시다시피 반포주공 1, 2, 4주구가 입주하는 시점이 27년도 하반기 정도 될 거예요. 그 시점에는 평당 3억을 좀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이미 사실은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는 32평 입주권 시세가 이미 한 95억 정도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28년도 초에 평당 3억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벌써 3번의 규제책을 발표하였는데요. 벌써부터 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닥부님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예상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10월 15일 날 마지막 대책이 나왔고, 마지막 대책을 좀 면밀히 보면은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더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이제 틀어 막아 놨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놨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규제를 한다라기보다는 빠르면은 뭐 12월이나 뭐 1월 달에 공급 대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공급 대책을 지금 낸다 그래서 그게 3년 안에 뭐 5년 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잖아요. 뭐 노도강이나 이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규제적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일부 좀 완화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완화하는 게 완화를 해주고 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행 정권의 그쪽이 표밭이다 보니까 표심의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규제 완화를 할 것 같고,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될 겁니다. 오르게 되면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통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추가적인 규제만 계속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의 뭐 완화를 좀 줬다가 시장 상황을 살펴서 다시 또 규제의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규제라고 하는 건 세금적인 강화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보유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양도세 어떤 중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부동산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수 타이밍을 볼 때는 미래를 예측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항상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을 보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10월 15일 날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 정책인데, 약효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이제 3개월 이내라고 보기 때문에 늦어져도 26년도 한 1월 정도, 그리고 좀 더 늦더라도 한 2월 전까지는 내가 이제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매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닥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 매수 추천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3년도에 뭐 양극화 시장에서 24년도, 25년도에 초양극화 시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26년도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핵심 지역이 상승하는 일극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은 되는 건 아니에요. 자본력이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특히 이제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도 매수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일극화 시장에 맞춰서 오르는 지역만 더 극단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규제가 많지만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지역들 있죠. 심지어는 뭐 인천이라든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 일산, 뭐 파주, 서울 외곽, 노도강 지역들도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자본력이 없다고 해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런 지역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매수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젊은 친구들을 보면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접근조차 못하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30 친구들은 강남은커녕 서울 아파트 매수도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뭐 23년도
24년도, 25년도, 뭐 현재까지 20, 30대 분들도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질문하셨던 게 서울의 아파트 사기 힘들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강남권을 산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물론 강남권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투자로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제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뭐 불가능하니까 그런 지역을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지역을 계속 보다 보면은 틈새 지역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과거 시장처럼 23년도처럼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하면 규제도 다시 완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강남, 뭐 반포, 압구정이라고 하더라도 못 들어갈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넉넉한 집안에서 뭐가 태어나가지고 뭐 많은 급여를 받고 돈이 많아서 이제 강남권까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보다가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오게 된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 30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역 공부를 잘 하시다 보면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닥부님이 가장 추천하시는 부동산 공부 방법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상담할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있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한 5천만 원이니까 또는 뭐 한 1억 원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만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펴서는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는 지역만 다시 사게 되고, 서울의 외곽지야 극초기 단계 어떤 정비사업의 예정지 빌라라든지, 뭐 심지어는 과거 21년도 장처럼 지방권을 잘못 투자해서 물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 돈에 맞춰서 지역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이제 KB 부동산에 가보면 KB 부동산 선도지수 아파트라고 있어요. 1등부터 50등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비록 내가 거기를 못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등부터 50등까지의 시세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그 시세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금액일 수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 아파트를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도 아무 지역이나 내가 돈에 맞춰서 외곽 지역을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도지수 아파트가 있잖아요. 1등부터 50등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용산에 있는 나인원 한남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나인원 아파트의 시세를 좀 트래킹을 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 정비사업구역이 어떤 데가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면 좋거든요. 사실 그 정비사업구역이 나중에 나인원 한남 같은 아파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나인원 한남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주변의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그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위쪽에 이태원이나 뭐 남산 1구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좀 해보시는 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도 이제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26년도도 상당히 극단적인 규제를 기습적으로 많이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대응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노도강 같은 경우에 통호제로 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좀 풀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쪽 지역이 이제 풀리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규제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하냐라고 보면, 노도강이라고 하는 서울 외곽 지역이 본인들의 표밭인데 그쪽에 이제 표심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토호제를 일시 해지를 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호제로 규제적으로 다시 묶어야 되는 명분은 생기다 보니까 다시 규제적으로 묶게 될 겁니다. 사실 뭐 장난을 친다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엔 세수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6월 1일 날짜 기준으로 세수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수 확보를 해서 다시 돈을 좀 풀 것 같고, 그 돈을 풀어서 다시 표심을 얻는 이런 사이클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아시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분들은 그나마 좀 양호할 수는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사셔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실수요자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26년도 상반기 안에는 꼭 주택을 취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자산의 격차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